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5년 전의 고민과 오늘의 고민이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조금 바뀌었는데 본질적인 무언가, 돈 걱정, 관계의 패턴, 자신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은 마치 같은 대본을 반복하듯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이번엔 달라질 거라고 결심합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어느새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같은 걱정, 같은 불안, 같은 패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혹은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그런데 만약 그 반복의 원인이 당신의 노력 부족도 운도 환경도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 반복이 당신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어떤 내면의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늘 저는 그 반복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양자물리학과 신경과학, 심장 연구의 최신 성과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보이지 않는 설계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설계도는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진 것으로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일의 선택과 반응과 감정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설계도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 가지를 갖게 되실 겁니다. 첫째, 삶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둘째, 내면의 설계도를 수정하는 실질적인 방법. 셋째, 새로운 현실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의 루틴. 시작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와 심장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실 때 조금 낯설거나 의외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낯설미 바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신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 아마 삶의 반복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설계도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95%.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 나한테도 해당될까? 이렇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당신의 의식적 마음입니다.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나라고 인식하는 의식적 사고가 뇌의 활동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5% 안팎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잠재의식이 담당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폐가 숨을 쉬게 하고 소화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당신의 감정 반응 패턴과 습관적인 행동 방식,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틀, 즉 설계도를 관리합니다. 그 설계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대부분 만 7살 이전에 형성됩니다. 이 시기 아이의 뇌는 주로 세타파세이터 웨이브 상태에서 작동합니다. 세타파는 성인의 깊은 명상 상태나 잠들기 직전에 나타나는 뇌파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정보가 아무런 비판적 필터 없이 그대로 잠재의식에 기록됩니다. 어린 시절 당신이 반복적으로 듣고 경험한 것들, 부모님이 돈 걱정을 하는 모습, 사랑한다는 말 없이 자란 분위기, 실패했을 때 받은 비난, 항상 긴장된 가정의 공기, 이것들이 여과없이 잠재의식의 설계도에 새겨졌습니다. 우리 집은 돈이 항상 부족해. 나는 뭘 해도 안 돼.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쉽지 않아. 이 설계도는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당신의 의식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선언할 때 잠재의식은 오래된 설계도를 꺼내들고 조용히 실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에 다가갈 듯 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기회를 망가뜨리거나 좋은 흐름이 와도 이유 없이 불안해서 포기하거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자기 방해 셀프 마이너스 세보타지라고 합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도의 문제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출발선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불만을 반복합니다. 그 차이가 노력의 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의 내면 설계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잠재의식에는 나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설계도가, 다른 사람의 잠재의식에는 열심히 해도 결국 이 정도야 라는 설계도가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굳어진 이 설계도를 단 15분 만에 실제로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열쇠는 뜻밖에도 물리학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양자역학이 밝힌 진실. 물리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가장 유명한 실험이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전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를 두 개의 틈이 있는 판에 쏘았을 때 아무도 관찰하지 않으면 전자는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는 상태, 가능성의 구름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파동이기를 멈추고 특정 위치의 입자로 고정됩니다. 관찰 행위 자체가 현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파동함수의 붕괴입니다. 관찰자가 없으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다가 관찰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시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거시세계도 근본적으로는 이 양자의 법칙 위에 서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며 당신의 의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어떤 가능성이 당신의 현실로 붕괴되어 들어오는지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이 돈이 없다는 현실에 나는 안 된다는 믿음에 과거의 실패의 의식을 고정하고 있다면 우주는 그 파동함수를 물질화합니다. 반대로 이미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의 감각, 그 현실의 의식을 맞춘다면 우주는 그 방향으로 가능성을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관찰, 당신의 믿음, 당신의 감정이 현실을 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의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리로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해도 가슴이 불안을 느낀다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감정이라는 언어 주파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열쇠. 잠재의식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단순히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은 당신이 내면에서 외부로 내보내는 전자기적 신호입니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 하트메스 인스티튜트 HARTMATH 인스토투트는 수십 년간 심장과 감정의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은 단순히 피를 순환시키는 펌프가 아닙니다. 심장에는 약 4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으며 이 신경세포들은 뇌와 독립적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심장 뇌하트 BRAIL라고 부릅니다. 심장은 또한 신체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그 전자기장은 몸 바깥으로 수미터까지 뻗어나가며 당신이 접촉하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감사, 사랑, 기쁨을 느낄 때 심장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의 패턴은 일관되고 강력합니다. 반대로 두려움, 불안, 분노를 느낄 때의 패턴은 불규칙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잠재의식은 바로 이 심장의 전자기 신호에 가장 깊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을 실천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이유입니다. 머리로는 나는 이미 풍요롭다고 생각하면서 가슴은 여전히 불안과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우주가 수신하는 신호는 가슴의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어떻게 진짜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뇌신경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동작을 실제로 수행할 때와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신경망은 거의 동일합니다. 즉 원하는 미래를 마치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뇌와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경험이 설계도에 새겨지고 잠재의식은 그 설계도에 맞춰 현실을 재편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기암시와 다른 점입니다. 자기암시는 머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신경가소성애니와 로피엘 ASTICIT와의 연구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에 반응해 신경 연결망을 재편하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는 생생하게 상상된 감정적 경험도 포함됩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감정적 충격이 기억을 각인시키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진 감정 역시 잠재의식의 실제 경험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됩니다. 이것이 명상 중에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것이 핵심인 이유입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벅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심장을 통해 몸 전체로 퍼질 때 잠재의식은 새로운 설계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실전 명상 가이드 설계도를 수정하는 5단계. 이제 이론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명상은 단순한 이완 훈련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세타파 상태에 진입해 설계도를 실제로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아침 기상 직후나 잠들기 직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2시간대는 자연적으로 뇌가 세타파에 가까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신체 이완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거나 누우십시오. 눈을 감고 4초간 코로 천천히 들이쉽니다. 4초간 숨을 가볍게 멈춥니다. 그리고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 4-4-6 호흡을 5차례 반복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와 턱, 눈 주변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십시오. 몸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조용해집니다. 이 상태가 세타파의 입구입니다. 두 번째 단계, 현재 자아에서 분리입니다. 지금의 직업, 나이, 상황,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의 설계도가 만들어낸 설정값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설정값이 아닙니다. 순수한 의식, 무한한 가능성으로서의 당신만 남겨두십시오. 세 번째 단계, 원하는 현실을 선명하게 그립니다. 원하는 삶의 한 장면을 선택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구체적이고 감각적일수록 좋습니다. 그 공간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누가 곁에 있고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그림처럼 멀리서 보지 말고 그 현실 속으로 당신의 몸을 들여놓으십시오. 그 장면 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단계, 감정을 점화합니다. 이 장면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안도감입니까? 기쁨입니까? 감사입니까? 자유로움입니까? 그 감정을 머리로 상상하지 말고 가슴에서 직접 불러내십시오. 천천히 깊게. 그 감정이 가슴에서 번져나와 온몸으로 퍼져가도록 두십시오.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과 심장은 그 현실을 실제로 경험한 것으로 등록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선언하고 고정합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느낌을 가슴에 간직한 채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는 그 찰나, 내면과 외면이 만나는 경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약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흩어지고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과정 자체가 잠재의식에 새로운 신호를 쌓아갑니다. 근육이 매일의 훈련으로 단련되듯 내면의 설계도도 매일의 연습으로 서서히 바뀝니다. 이 명상의 핵심은 빠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입니다. 10분을 하더라도, 진짜 감동이 있는 10분이 30분을 하더라도 그냥 그림만 그리는 30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뇌파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어색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의 초입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설계도 수정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명상을 마치고 눈을 뜬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현실을 고정하는 법, 도약 이유가 더 중요하다. 명상을 마치고 눈을 뜨면 방 안의 풍경은 어제와 같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역시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방금 일어난 변화를 되돌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물리적 현실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다음날 열매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땅속에서 우물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는 것이 새로운 현실을 고정하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런 사람으로 하루를 사십시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원하는 사람은 결핍에서 출발하지만 이미 그런 사람은 풍요에서 출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 대답대로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새 설계도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선제적 감사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미리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심장이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상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 아직 오지 않은 일들, 진행 중인 변화들, 보이지 않는 정열들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몇 줄이어도 좋습니다. 적는 행위 자체가 뇌와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냅니다. 세 번째 규칙은 의도적인 주의 배분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자랍니다. 현재의 결핍에 집중하면 결핍이 견고해집니다. 반대로 원하는 방향의 작은 신호들, 작은 진전, 작은 행운들에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들이 자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 오늘 좋았던 일을 찾아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두뇌와 잠재의식을 점차 새로운 주파수로 재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규칙이 있습니다. 결과를 조급하게 쫓지 마십시오. 언제쯤 바뀔까 하며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 자체가 아직 없다는 신호를 잠재의식에 보냅니다. 이미 주문한 음식이 주방에서 조리되고 있음을 알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당신의 현실이 이미 재편되고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현실은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지만 당신의 인식은 즉각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인식이 바뀌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기회를 보게 됩니다. 같은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다른 가능성을 듣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연결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주파수가 바뀌었고 그에 맞는 현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이미 선택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반복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설계도가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언어인 감정을 통해 세타파 상태에서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는 명상을 통해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당신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면의 설계도를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 섰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제자리이고 어떤 사람은 꾸준히 나아갑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IQ나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내면에 새겨진 설계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를 바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어느 날 이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의 문제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깨달음 앞에 서 있습니다. 변화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 시차를 견디는 힘은 방법에 대한 이해에서 오고 그 이해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신뢰,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신뢰. 그리고 그 신뢰는 어느 날 갑자기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4-4-6 호흡, 매일 저녁에 감사일기, 매일 한 번의 정체성 질문,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을 온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눈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4-4-6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감사일기 한 줄도 좋습니다. 오늘 이미 원하는 삶을 사는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라는 질문 하나를 품고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설계도의 첫 번째 세 줄을 긋는 순간이 됩니다. 그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10줄이 되고 어느 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 위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접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나는 특별히 더 어려운 상황이라 이게 통할지 모르겠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도 지금까지의 설계도였습니다. 설계도를 바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노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었던 것을 내면의 근본적인 수준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조건을 충족해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5분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4-4-6 호흡을 5번 하고 원하는 장면을 가슴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감사하십시오. 그 5분이 당신의 설계도의 새로운 첫 줄이 됩니다. 거창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10줄이 되고 어느 날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 위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반복되는 것 같아 지쳐있는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키워가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설계도는 이미 수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음설계연구소는 매주 당신의 삶을 진짜로 바꾸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도 이 공간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설계도를 응원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 새로운 세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도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는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